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아동 청소년 여성의 성착취 영상이 유포되는 이른바 N번방 채널을 감시하고 유포자를 직접 신고하는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개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 유포, 불법 촬영, 여성 연예인의 죽음 등 여성 혐오와 여성 대상 범죄를 막으려는 운동이 SNS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N번방에 대한 보도 이후에도 혐오와 범죄에 대한 법 제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SNS에서 개인들이 나선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공동현관에 잠금 장치가 설치된 경우 범죄 발생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찰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최근 5년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의 5대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해서 방범 카메라나 조명, 비상벨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 전후로 범죄 발생 건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따져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장 효과가 뚜렷한 건 범죄 발생 건수가 43.6% 감소한 공동현관 도어록이었다는데요. 방범 카메라나 조명을 설치할 때 줄어든 범죄 건수가 10%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더 극적인 셈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네캔 10,000원을 앞세운 수입 맥주 할인 경쟁이 올해 국산 수제 맥주로 옮겨붙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새해부터 맥주값에 붙는 세금이 가격이 아닌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뀌면서 수제 맥주 출고가가 인하되자 유통업체들이 대대적 할인 경쟁에 들어갔다는데요. 최근 국산 수제 맥주 3캔 9,900원 할인 행사를 시작한 편의점들은 다음 달 4캔에 10,000원 판촉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4캔당 10,000원 이하 가격으로 수제 맥주를 팔고 있다는데요.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수제 맥주 종류도 2개에서 12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어제 처음으로 초등학교 예비 소집을 야간에 실시했다고 합니다. 예비 입학생과 학부모가 동행해야 하는 예비 소집의 특성상 기존처럼 낮에 이루어져서는 참석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라는데요. 하지만 신문이 둘러본 바에 따르면 현장은 여전히 국내 열악한 육아 현실의 축소판이었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학원장이 아이를 데리고 오거나 부모와 통화 연결된 휴대전화를 붙든 채 홀로 취약 통지서를 들고 현장에 도착한 아이도 있었다는데요. 학부모 중에는 예비 소집이 오후 8시까지라는 얘기를 듣지 못한 채 4시에 무조건 와야 하는 줄 알고 억지로 휴가를 내고 온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인터넷 게임 방송의 야외 방송, 이른바 야방의 무대가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여성의 외모나 몸매를 거리낌 없이 품평하고 다가가서 다짜고짜 끌어안는 등 서울 강남역 등에서 하던 행동을 일부 BJ들이 최근 해외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이런 콘텐츠로 인한 초상권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데 비해서 휘발성이 강한 생중계 방송의 특성상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인지 현재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초상권 침해 신고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방심위에서 제재를 내린 BJ도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 자치구들이 반려동물 복지를 둘러싼 양극화된 주민 반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요구가 부쩍 늘면서 반려동물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반려동물 복지를 주요 정책으로 들고 나왔지만 동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일부 비반려인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에 애를 먹는 곳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깊은 골을 간과하고 사업을 먼저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동물복지 사업을 취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자치구가 반대 측 우려를 씻을 대책을 준비하지 않은 채 주민 간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